그거 딱 잘라요. 그거 자르면 보통 실장님이 눈물 흘리신다고. 그것도 하지 말라고. 중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V마운트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계속 한 건데 어쨌든 처음에 샘플용을 잡았을 때랑 지금이랑 위치는 바뀌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 녀석 콘덴서가 바뀌었고, 두 번째는 지금 팬이 바뀌었습니다. 쿨링 팬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어제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자리를 잡아봤었거든요. 그렇게 잡아버리니까 인터쿨러 자리도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쿨링 팬이 너무 커가지고 이 밑으로 돌출이 심해서 결과적으로는 스플리터를 달아야 되는데 스플리터를 장착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4시 넘었는데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결한 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요 뒤쪽에 있는 팬이 순정이 아니고요, 다른 차종의 팬을 개조해가지고 이식을 해놨고, 두 번째는 콘덴서가 위쪽에 있었거든요. 요 자리에 있었는데 요거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위치를 다시 잡아가지고 이 마운트 포인트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아놨고요. 그냥 맘 편하게 순정으로 걸었으면 쉬웠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이 V 마운트를 걸어야 2.5 터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어쨌든 라인을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스프럽을 당기기 위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고집으로 가는데, 대용량 라지에이터의 사이즈만 줄어들었어도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꽤 빡시네요.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했고, 지금 보시는 거는 애프터마켓용 쿨러가 아닙니다. 순정 쿨러입니다. 순정 쿨러고, 잠깐 비교를 해드리자면 순정 오대감, 순정 쿨러 오대감, 요게 원래 장착되어 있던 베렌 순정 쿨러입니다. 저것도 순정 쿨러인데 근데 이 녀석이 아니죠. 쿨러가 사이즈가 다릅니다. 보시면 자, 쿨러 용량을 보실 때는 어디를 보냐면 요 튜브, 그러니까 얘는 바 타입이거든요. 요 바가 몇 줄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요 코어 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여 7줄,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줄, 한 줄이 더 많습니다. 뭐 그래 한 줄 더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사실 뭐 그것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그래도 저는 이제 요 사이즈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한 치수 더 큰 사이즈를 쓴 거고요. 요 쿨러는 아반떼 N 겁니다. 깨알로 말씀드리면 인터쿨러는 바 타입이 있고 튜브 타입이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용으로 튜닝하는 쿨러들은 대부분 다 튜브형 타입의 쿨러를 쓰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바 타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졌죠. 민자는 각져 있는 거고, 요 바 타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제작하기가 수월합니다. 내가 원하는 코어의 두께만큼 늘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장점이 있고, 대신에 그 단점이라고 하면 좀 무거워요. 튜브 타입에 비해서 좀 무거운 편입니다. 대신에 튜브 타입은 얘 바 타입에 가볍지만은 내구성이 좀 약해요. 서로 간에 그런 장단점들이 있어가지고 부스트를 높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바 타입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쿨러 장착하면서 설명드린 적 있을 겁니다. 이게 쿨러의 면적,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크기, 요거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최대한 큰 거를 써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쿨러가 작은데 효율이 좋은 타입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너무 비쌉니다. 요만한 사이즈에 막 300만원 400만원씩 하는 쿨러들이 있어요. 효율은 그만큼 좋은데 대신에 이 쿨러 튜닝 하겠다고 300만원 400만원씩 돈을 써라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가성비에 제일 좋은 거, 그리고 그렇게까지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가 용량 큰 걸 사용하면은 그것만큼 효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체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큰 쿨러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작다고 무조건 쿨링 효율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비싸다. 요거 코어 13,000만원 정도 하면은 만들고 뭐하면 라인까지 하면은 한 450, 500 들어갈 건데, 자, 인터쿨러 튜닝하는데 450, 500 들어간다 하면 하시겠어요?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냥 큰 쿨러를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V 마운트 자리까지 다 잡았고, 티타늄을 아노다이징 했었는데 아노다이징을 빼고 새롭게 바꿨습니다. 요번에는 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색깔을 입혀봤고, 어쨌든 티타늄이 열을 받으면 산화되니까 그 산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나와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요 방법 바꿔봤는데 어쨌든 이게 더 이뻐가지고 이렇게 쓸 거고, 라지에이터 각도 들어간 고정하고 얘 이제 하우징 만들고 인터쿨러 라인 연결하면 드디어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화요일인데
조금 욕심내면 이번 주에 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좀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지금 배터리는 다 뒤로 옮겨놨고요. 공간을 확보하고 배터리 브라켓에 원래 요 플러스 단자랑 ECU랑 다 이제 물려요. 같이 브라켓이 물리는 건데 그것도 다 뒤로 옮기면서 브라켓 만들어주고, 배터리를 뒤로 옮긴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V 마운트를 걸고 제가 더 큰 흡기를 쓰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배터리가 한 20kg 나갈 거예요. 원래 순정 배터리가 한 18kg, 20kg 될 건데 프론트에서 18kg, 20kg를 덜어서 뒤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좀 많은 이점이 있다. 효율을 얻기 위해서 뒤로 보낸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배터리를 뒤로 보냈고, 여기에 이제 80파이에 100파이고요. 여기는 HKS 필터를 쓸 겁니다. 손님들한테 제가 HKS 버섯돌이 성능은 좋지만 이 먼지 필터링하는 기능에서 좀 많이 떨어져요 라고 맨날 설명을 하거든요. 알고 있지만서도 써야 하는 게 이 100파이짜리 꼽을 수 있는 폭이 얇으면서 100파이인 필터가 HKS밖에 없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HKS가 쓸 건데, 대신에 먼지 필터링 못한 만큼 성능은 쩔어요. 정말 좋은 필터라 그거 하고 이제 여기 이제 격벽 치고 V마트 분리하고 하면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후, 힘들어요. 그리고 전방 레일은 순정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레드콘에서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경량화된 순정 레일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거고요. 순정 대비 가벼운 것도 있고, 이렇게 공간적으로 안 나온 차들을 위해서 만드는 타입들입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이식해서 사용할 겁니다. 차팝니다. 네오테크 신제품 6P를 장착합니다. 반대쪽이잖아. 디스크 사이즈는 355mm에 38mm인가? 34T. 굉장히 크다. 이것일까? 이것일까? 이겁니다. 캘리퍼가 이곳에 조립이 돼야 되기 때문이지. 10mm였군. 어림없는 볼. 이래서 미러키 직각 임팩을 사야 되는데, 이거 머리가 반만한데 이렇게 생긴 건데 큰 거야. 머리가 이거 반만해. 근데 임팩이 나왔어. 얘랑 똑같은 힘으로 사야지. 이제 디스크를 브라켓을 거꾸로 달았다. 네. 되게 별 생각이 없었던 게 여기 아웃사이드로 써 있는데 떡하니. 어느 쪽이 조수석일까요? 그건 잘 알죠. 오, 오, 잘하는구만. 우리 거꾸로 달려서 온 차가 있었잖아. 네, 맞아요. 그거 450마력 아인 그랬잖아. 에어가 안 빠지면 아주 문제지. 색깔이 이쁘냐? 네, 색깔 좋아요. 스티커 아까 막 붙일 수 있는. 무슨 스티커? 형 무슨 스티커요? 이거 대형 스티커. 여기다가요? 밑에 퍼포먼스 빼고 붙이면 돼. 간당간당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캘리퍼 튜닝. 선생님! 네? 스티커 주세요. 대분 스티커 주세요, 빨리. 어디다 붙여요? 캘리퍼. 그러니까 한 장 더 주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우리 물자 분출남. 네, 요 좁은 데가 넘어가. 안돼. 패스. N만 붙일까요? 아니. N은 딱 들어가네. 아니야, 별로야. 스티커 뗄까 그냥? 띄워야 된다. 난 민자가 더 이쁠 것 같은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스티커 제가 실어서 떼는 게 아닙니다. 김양호 과장님과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원래는 저는 스티커를 안 붙이고 민자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스티커가 다 붙어 있으니까
물건이 오면 그때 띄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폰이 아니라서 뛴다는 게 아닌 거죠? 그렇지. 스폰이었으면 붙였을 거예요? 스폰이었으면 붙여놔야지. 제 돈 주고 제가 사서 띄는 겁니다. 네,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내 돈 내산. 과장님과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맞아. 스폰 받으면은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받았으면 그래야지. 영상에도 로고 박아놓고 하는 거지. 아, 그럼요. 하지만 제품을 삼에 있어서 스폰 받은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저 차에 들어간 부품들 다 내 돈 내산이라는 거. 다른 데에서 M에다가 이걸 달아주는데 이걸 다 제거한 다음에 여기다가 M 로고를 박아놓은 거야. 아.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냥 진짜 M 퍼포먼스 캘리퍼 같은 거야. 이쁘더라고. 그런 의도로 우리 거 붙이고 싶었는데 사이즈 너무 컸다 우리 게. 민자가 이뻐. 난 개인적으로 민자 취향이야. 이러고 그냥 브레모 붙이지. 이러고 브레모 딱. 캘리퍼 디자인 잘 됐어. 여기다 쉐보레 붙여야지. 뭔 소리야. V 붙여야지. CTS 다 GM이에요, GM. V 붙여야지 V 그러면. 네, 캐딜락이나 쉐보레나 다 그 밥에 그 나물에 다 그 아빠의 그 아들들이요. 그래요. GM 최고. 알았어 빨리 뽑아줘. 캘리퍼가 있다. 금색이야? 네, N. 오. 이 N이 아니라 네오테크라서 N이겠죠? 근데 그 애는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이 따라랑 그 N은 아니겠지. 헤드가 그냥 빡세겠다. 아니요, 패드 갈기 그냥 많이 풀어야 되네. 내기 다 빼야 돼. 아, 헤헤. 이걸 안 달 수도 없네. 패드 스프링이 여기 걸려 있는 거라서. 안 됐지. 아. 손님이 베렌을 사왔어요. 이렇게 만들어 달래요. 얼마 받을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 102 점유샵인데요. 저희 커스텀저가 많았는데요. 5천. 아 5천. 오케이. 근데 5천 준다고 해달래. 아, 난 그러면 일주일에 편집자 수 있어. 야, 일주일에 빨리 끝내고 좀 놀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빵빵빵빵 빰빰빰. 짜란. 마이크 테러 원투쓰리 얘는 디스크에 방향이 있어. 방향이 구분되는 게 요 겉면의 사선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의 방향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요 베인의 방향이 주된 포인트지. 베인 방향은 항상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설치하면은 오히려 디스크가 안 식어. 디스크는 냉각이 요 벨하우징 사이로 들어가서 디스크 베인을 타고 바깥으로 방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역방향은 방출이 잘 안 된대. 이것도 CFD가 있어. 찾아보면 재밌어. CFD가 뭐예요? 까먹었어. 베리굿. 끝. 네오테크는 친절하게 동화셔를 이렇게 항상 챙겨준단 말이지. 나는 동화셔를 사놓고 쓴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한다. 따랑따랑.